동행과 만남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또 하나는 누군가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리온 프레밍거. 그녀의 출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의 귀족 가문, 당시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 시절 큰 성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말 그대로 귀족 중의 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거의 다 가질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환경은 그녀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까다롭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무엇보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8살 젊은 나이에 의사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관계는 의미 없다. 그 후 그녀는 더 큰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당시 유럽의 문화 중심지, 영화와 예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 그녀는 자연스럽게 영화계 인물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화 감독 오토 프레밍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오토 프레밍거는 당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야심 있는 감독이었고 성공과 명성을 향해 달려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온 역시 더 큰 무대, 더 화려한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가는 통로와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은 바로 욕망과 기회의 도시, 할리우드였습니다. 그녀는 배우, 모델, 나이트클럽 공연자로 활동하며 빠르게 상류 사교계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드레스, 끝없는 파티, 유명 배우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술과 마약, 쾌락 중심의 살.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사람들도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외로웠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결혼도 깨집니다. 또 한 번의 이혼.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방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파리 사교계. 여전히 그녀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겉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원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 공허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인생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병든 사람들을 섬기던 슈바이처 박사가 유럽에 잠시 돌아왔을 때 그를 찾아가 만납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자신의 자서전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화려함을 포기하고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후원자 추종자가 되었다. 그 만남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콩고 랑바레네로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나병 환자를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씻기고 가장 힘든 일을 스스로 맡습니다. 돈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플레밍거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만남이 사람을 바꾼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돕는 손입니다. 작은 배 위에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혼자 노를 젓고 있습니다. 표정은 매우 진지합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배를 끌고 간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진짜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의 균형을 잡고 있고 노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으며 실제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중심이 바로 이 할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태도입니다. 그는 소녀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함께하며 보이지 않게 힘을 보태고 소녀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기다려줍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신뢰가 움직이는 배, 관계가 이끄는 배입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아버지의 힘과 동행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돕는 손은 앞에 드러나는 손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젓는 손이다. 그래서 능력은 혼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생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리온 프레밍거는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어린 소녀는 한 사람과의 동행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사람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동행이 사람을 끝까지 가게 한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게 함께 노를 젓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옆에서 조용히 노를 함께 젓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인생은 만남으로 바뀌고 동행으로 완성됩니다.